야, 이거 진짜 힘든 내용이다. 이거 진짜 내용 졸라 많아. 이거 길다 이거. 예. 이게 떡밥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자주 둘러보는 그 샵에서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대. 근데 그 블로그에서 하는 이제 자전거 판매할 자전거들을 조립하고 출고하고 하는 후기들을 올리는데, 이 과정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블로그에 올린다 이 말이겠지. 근데 이 샵이 조립을 하면서 뭐 볼트 조임 상태, 행어 정렬, 휠 정렬, 텐션 조정, 뭐 조립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뭐 오염 물질, 뭐 그 공장에서 출고할 때 당시에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뭐 대부분의 샵들이 그렇지 못하다. 물론 제조사에서도 출고할 때 품질 관리를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점검하고 하는 샵을 믿고 맡길 만한 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샵이 많다. 여기에 대한 내 의견을 얘기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야. 일단은 여기에 대한 케이스를 몇 가지를 이제 얘기를 이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샵이 뭐 비단 꼭 이 샵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샵도 있어. 근데 여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이제 일단은 내 생각을 먼저 말을 할게.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뭐 피팅도 마찬가지고 공구를 쓸 때의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작업 내용들을 이제 SNS나 블로그 같은 데 이제 노출하는 거지.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고 손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이기도 하고, 뭐 그래 여러 가지의 어떤 부분이 있지. 근데 의도한 바가, 근데 이게 진짜로 진지하게 그런 과정을 이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이제 뭐 자기 성격적인 부분도 이제 작용을 했겠지 하는 샵도 있고, 이거를 약간 어떻게 보면 장사에 있어서 조금 더 플러스적인 요인을 노리고 어떤 쇼하는 식의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이걸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데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샵을 다 비하하는 건 아닌데 있어 하여튼.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진짜 장인정신으로 하던 쇼맨십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보여주던, 그렇게까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 되게 높이 평가하고 싶은 생각이야. 왜냐면 어찌됐든 존나 귀찮은 일이고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 그게 굳이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정말 귀찮은 일이고, 그렇게 이행을 한다는 거는 되게 피곤한 일이야. 시간도 걸리고 번거롭다고. 이게 보여주기 식이든 진짜든 간에 이렇게 하는 거 자체는 난 되게 그래도 높게 평가해주고 싶어. 내가 뭐 평가를 하고 말고 할 만한 이거는 아니지만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은 할 수 있잖아. 집에서 축구 구경하면서 야 씨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선수들 막 존나 지들이 혼자서 집에서 가르치잖아, TV 보면서. 뭐 그런 입장이라고 보자 이거야. 뭐 그렇다 이거고. 자, 일단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케이스 유형을 정리를 해볼게. 일단은 이게 샵의 특성에 대한 것도 반영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 샵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뭐 대형 샵이냐, 뭐 브랜드 샵이냐, 이제 개인 샵이냐, 아니면은 이제 정비를 위주로 하는 샵이냐, 뭐냐, 이런 어떤 샵의 특징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게 의도처럼 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또 샵 사장의 마인드나 어떤 성향의 차이로도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포괄적으로 해서 뭐 그것까지 다 구분하면 존나 힘드니까 몇 가지 케이스를 이제 얘기를 해볼게. 이제 여기서 지금 하는 정도 수준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이 질문을 해줬던 사람의 어떤 그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는 사실상 완성차를 박스채로 공장에서 이제 납품받은 완성차를 받아다가 진열을 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조립하고 세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단순히 완성차를 조립을 하고 세팅해서 진열을 하는 개념이 아니야. 이게
이게 사실상 자전거를 어느 정도까지 완전 올분해까지는 아니지만은 거의 올분해에 준하는 상당한 양의 분해 과정을 거쳤다가 재조립을 하고 새롭게 세팅을 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정성이야 이게. 볼트 조임 상태를 일일이 다시 체크하고 변속기 행어의 정렬을 다시 다 일일이 점검하고 자바수 출고를 하고 휠 정렬도 완전히 점검하고 텐션까지 다 체크를 한다는 거는 이게 자전거 한 대 조립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그 번거로움이 동반된다고. 이게 되게 쉽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까지 하는 샵은 정말 드물어. 있긴 있어. 내 주변에도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 이게 처음엔 이렇게 하더라도 초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도 그 샵이 장사가 잘 되고 어떤 매출이 늘다 보면은 인력이 보충되지 않으면 되게 힘들다고. 근데 사실상 이런 부분 때문에 인력이 보충하기라는 게 웬만큼 장사가 잘 되거나 요즘 같은 경기에서는 되게 어려워. 그리고 되게 소규모 샵이 아닌 이상 쉽지 않아 진짜. 아니면은 아주 그 하이 퀄리티의 드물게 이제 몇몇 샵이 있어. 엄청 고가의 제품만 전문으로 하거나 조립차 위주로만 하는. 근데 지금 이건 조립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완성차 출고 얘기다 보니까는 완전 조립차 전문하는 샵하고는 또 이제 약간 초점이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까지 하는 샵은 정말 대단한 샵이야.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샵을 소비자들이 기대한다는 거는 너무 큰 욕심이고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이런 샵을 만난다는 거는 로또 맞은 정도의 확률이라고 난 봐.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는 샵에 가서 뭐 가격에 대해서 뭐 걸고 넘어진다던가, 뭐 싸게 해달라던가, 서비스로 뭘 더 달라던가, 뭐 공임료를 깎아도 이런 소리 하면은 싸대기 맞지. 이런 샵 사장들은 생각보다 오픈마인드인 경우는, 오픈마인드이기에는 되게 쉽지 않을 거야. 오픈마인드 수도 있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근데 보편적으로 성향을 봤을 때 자전거 가게라는 사람들이 단순히 자전거 타다가 이제 뭐 흥미가 있어서 뭐 아니면 이걸 하면은 자전거 금액대 했으니까 돈이 좀 될 것 같아서 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다가 재밌어서 많이 알게 됐으니까 그냥 직업으로 하는 사람, 자전거가 좋으니까, 아니면 정비하는 게 재밌으니까, 아니면은 돈이 될 것 같아서 뭐 정비 배워서 한 사람, 아니면은 선수를 하던 사람, 뭐 아니면은 정비의 손재주가 너무 좋아서 이거에 대해서 도같아가지고 이제 미케닉적인 마인드로 접근한 사람. 그러니까 장사꾼 마인드냐 선수 마인드냐 미케닉 마인드냐 이런 차이들이 또 약간 있거든. 성향이라는 게 샵 사장들이 이런 거에 의해서도 이제 좀 차이가 나고 하는데, 대부분 미케닉 마인드나 선수 마인드 출신들이 융통성이 조금 없고 좀 타협을 잘 안 보는 케이스들이 많을 수가 있고, 장사꾼 샵들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절대 할 리가 없어.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융통성을 갖춘 샵은 정말 극소수고 엄청 뭐 이런 하이 클래스라고 볼 수밖에 없어. 나도 이렇게는 안 해. 왜냐면 존나 귀찮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 정도로 장인 정신을 갖고 있지 않아.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놔두고 이제 별로인 것부터 얘기를 할게. 내가 해당되는 케이스도 있어. 일단 난 이 케이스에 해당되지는 않아. 일단은 대충 조립해가지고 존나 빨리 해야 되니까 대충 막 조립을 해. 세팅도 그냥 씨발 보는 동 마는 동 대충 해가지고 이제 뭐 가다 바퀴 빠지거나 브레이크 안 되거나 막 핸들 돌아가갖고 뒤지지 않을 정도 조립만 하는 거야. 안전상 이상이 없는 만큼만 조립만 대충 해서 일단 출고를 해. 막 빼. 존내 바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막 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AS식으로 이제 손을 보러 뭐가 이상하다 뭐가 잘 안된다 하면은 AS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세팅을 마무리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대충 조립해놨다 진열해놨다가 출고할 때 손님 앞에서 조금 세팅을 보완해서 나갈 수도 있겠지. 그나마 이제 후자 정도면 좀 다행인 거지. 또는 조립 촌나게 대충 해놓고 출고를 해. 아까 1번처럼 그래 놓고 이제 뭐가 이상하다 불편하다 뭐 해가지고 오면은 마치 인터넷에서 산 자전거 갖고 온 것 마냥 다 유상이거나 나몰라라. 이건 진짜 개족 같은 말이지. 이러면 안 돼. 일단 2번 샵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걸러야겠지. 근데 이제 1, 2, 3번이 좀 유사한데 3번은 작동이 이상 없게
이제 세팅 값에는 문제가 없게 먼저 이렇게 해서 나가.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핸들 꼽고 안장 꼽고 뭐 안장 수평 맞추고 바퀴 꼽고 대충 브레이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변속기 이제 트러블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이게 가장 일반적이지. 이제 이렇게 해서 나갔다가 아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뭐 행어 정렬, 뭐 이제 뭐 휠 정렬, 텐션, 뭐 볼트 조임 일일이 뭐 이런 거 이제 뭐 약간 뭐 출고를 했는데 뭐가 좀 잡소리가 난다던가, 뭐가 좀 약간 뭐 휠이 살짝 약간 휜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인다던가, 뭐가 약간 미비한 것들, 이런 게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AS 개념으로 입고했을 때 좀 더 세세하게 이제 대처를 해주냐, 뭐 이런 거.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아. 자, 이제 그 다음 4번. 이제 여기서도 좀 세세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도 이제 좀 예, 조립 세팅을 좀, 이 완성 단계를 좀 디테일하게 세팅을 하는 거지. 이제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조립을 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눈에 보여. 이제 생활차가 아니더라도 고급 브랜드 중에서도 이제 저가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조립 품질이 병신 같은 브랜드들이 몇 개 있거든. 이제 하다 보면은 비비를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크랭크를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심지어 있을 때가 있어. 그리고는 조합하기에 따라서 이제 정상적인 세팅이 아예 안 나오는 케이스도 간혹 있고. 사실상 근데 행어가 휘어서 오는 경우는 되게 드물고, 행어 정렬 같은 경우는 굳이 잡을 필요는 없어. 이 행어라는 게 사용 중에서도 운행 중에 휠 수가 있는데, 아주 살짝 휜 정도로는 변속 트러블이 안 생기거든. 변속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휜 정도면 그냥 타도 돼. 행어가 웬만하면은 막 폈다 굽혔다 안 하는 게 좋아. 왜냐면 철사도 처음에는 단단했던 게 한 번 구부러지는 거랑 한 번 구부러진 거를 폈을 때의 강도, 다시 구부렀다 폈을 때의 강도가 이제 틀리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계속 약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 휘었다 하더라도 변속 자체가 문제가 전혀 없이, 어떤 트러블 없이 깔끔하게 작동을 한다면 그 행어를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 괜히 행어를 한번 힘을 가해서 변형을 줘서 정렬을 잡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차 출고든 운행 중인 차든 행어 정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하는 게 더 낫다 라고 하는 게 내 의견이고, 일단은 나머지 보면은 뭐 볼트 조임 상태 이런 거 이제 하면 좋지. 근데 완성차에서는 이제 이것도 완성차 브랜드에 따라서 조립이 어느 정도까지 돼서 오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뭐 스템이 통째로 분리되어 있다던가, 뭐 핸들바가 분리되어 있다던가, 뭐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일단은 애시당초 처음에 내가 조일 때는 제대로 조이겠지. 근데 이걸 다 풀었다 다시 조여보진 않지만 움직임이 미비하거나 이제 간격이 있거나 이제 점검 단계를 들어가는 거지.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하겠지. 근데 이제 휠 정렬 같은 경우도 눈에 띄게 휘어있지 않으면 잘 안 본다고. 텐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조립을 하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브레이크 세팅 값도 이제 완벽하게, 변속 세팅 값도 완벽하게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면 행어가 휜 것도 변속에 문제가 있으면 드러날 거고, 그 다음에 림이 휜 것도 점검을 하다 보면 표시가 날 거고, 표시가 나는 것들은 싹 다 케어를 해. 그래서 출고할 때 문제가 없게 만들어서 출고는 하지. 근데 이걸 일일이 다 분해했다가 재조립을 하고, 일일이 텐션을 다 점검하고, 돌렸는데 휠이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데 이걸 일일이 텐션을 조정해서 압을 다 맞춰서 다시 세팅하고 이러진 않아. 어차피 그건 차후에 AS로 들어왔을 때 세세하게 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문제가 없으면 운행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보기 힘들어. 만약에 이걸 원하면 그냥 조립차 샵에 가서 조립해서 조립차를 타는 게 나아. 보통 샵 웬만하면 다 그렇게 안 본다고. 근데 출고하기 전에 점검을 하면서 문제 있는 부분을 완전히 싹 잡아서 눈에 띄는 문제가 없이, 잡소리 없이, 트러블 없이 완벽하게만 잡아서 출고해도 훌륭하다. 뭐 이게 이제 내 의견이야.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재조립에 가까운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완벽하게 뭐 분해를 해서 청소할 거 깨끗이 하고 이런 거를 다른 샵에, 일반적인 샵에 바라기에는 좀 욕심이다라고 말하고 싶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다 뭐라고 할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좀 과욕이야 약간. 아니면은 이걸 맡기고 싶으면 오히려 약간의 옵션으로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을 하고 출고할 때 한번 싹 다 해서 케어를 해달라 라고 말을 하는 게 맞지. 또는 샵에서 그런 옵션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걸어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말하기가 애매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알만한 소비자라면은 초보자 입문하는 단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알고 접근해서 이런 걸 요구하긴 힘들 것이고, 중급 비용 이상 타던 사람들이 상급 자전거 조립할 때는 차라리 내가 돈을 얼마라도 더 줄 테니 자전거를 이제 조립차에 가까운 품질로 세세하게 체크를 해서 출고를 해달라고 따로 말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 맞는 그런 조건이 아닐까라고 난 봐. 뭐 업자 입장에서 말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의 분위기상 그렇게 흘러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내 의견은 뭐 그렇게까지 이 질문을 올려놓은 사람의 어떤 블로그 같은 그렇게까지 하는 일반 샵은 적기도 하고 매우 적기도 하고 힘들고, 이제 최소한도로 너무 대충 하는 샵만 좀 걸러내면 되지 않냐.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소비자가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 가서 완전히 깨끗하게 케어를 한 번 더 해주는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샵을 상대할 때 그 정도만 해도 나쁜 샵은 아니다. 내 생각은 이 정도야. 어찌됐든 이런 좀 복잡하고 긴 내용들을 찍게 됐는데, 이렇게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좀 적어준 성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